늦은 가을 오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박순자 여사는 아들 민준이가 데려온다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순자 여사 역시 최근에 구입한 에르메스 가방을 의자 옆에 살짝 보이게 걸어두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최근 유럽 여행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죠. 웨이터들은 순자 여사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선 여자를 본 순간 순자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약간 달아 있었고 들고 있는 가방은 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조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초라한 사람과 앉아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유정이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유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정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유정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손톱은 매니큐어 한 번 안 한 맨손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없이 그저 수수하게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을 뿐 미용실에서 손질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민준이는 유정을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이 순자 여사에게는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정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네. 아직은요. 대답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안 된다고. 우리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이 유정의 낡은 코트를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순자 여사는 유정에게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저 차갑게 한마디만 남긴 채 택시를 잡아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 여사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그 여자는 안 돼. 엄마 말 좀 들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집딸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진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은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단칸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오래된 냉장고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좁은 공간에 낡은 침대와 책상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은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유정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묘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척들을 모아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아르바이트생의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혀를 찾고 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순자 여사의 편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민준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아무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잖아요.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신다고,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민준에게 쏟아지는 전화는 하루에도 서너 통씩이었습니다. 심지어 먼 친척까지 나서서 민준을 설득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유정을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 괜찮아요, 민준 씨.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유정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에게 다른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딸, 의사 집안의 딸, 변호사 딸. 모두 화려한 스펙과 배경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는 여자, 유학을 다녀온 기업 임원의 딸. 순자 여사는 매일같이 새로운 여자들의 프로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유정이가 좋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뭘 포기하는지 알아? 정신 좀 차려.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유정은 순자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그 편지에는 진심 어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평생 민준 씨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읽은 순자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는 줄 아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그녀는 어린 민준이를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이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던 그 마음. 추운 겨울날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던 그 밤들. 그래서 더욱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의 설득으로 순자 여사는 마지못해 유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 저녁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일부러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정을 시험하고 그녀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모두에게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저녁 6시 유정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10명 가까운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유정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와요. 일단 앉아봐요. 순자 여사는 건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유정은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으려 하자 순자 여사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쪽에 앉아. 어른들 옆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대게찜, 랍스터 요리.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일부러 유정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들 처음 보지. 보통 집에서는 먹기 힘든 거야.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정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그럼 혼자 사는 거야? 형제는? 없습니다.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의지할 곳도 없네. 그럼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유정의 형편을 캐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듯이. 고모가 순자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 서로 도움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순자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유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화가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려 하자 유정이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정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요. 민준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요. 유정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순자 여사는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우리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에 유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부엌을 나갔고 유정은 홀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유정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유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 속 휴대폰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유정이 일부러 읽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유정은 순자 여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유정 쪽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민준 쪽에서도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이라 많은 사람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은 겨우 50장 정도만 인쇄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순자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쪽은 유진 씨야.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한대. 이번에 파트너 승진도 앞두고 있고. 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유진을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명함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결혼해요. 그래서 오늘 부른 거야. 민준아,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내일 결혼식 취소해. 순자 여사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난 널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유산도 한 푼 안 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정이가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순자 여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하지만 민주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순자 여사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순자 여사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유정은 자신의 월세방에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여한 드레스였지만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여사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의 모욕적인 질문들, 버스 안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유정아, 어머니가 결혼 취소하래. 알았어요.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유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내일 오셔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딸. 내일 보자. 유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예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객은 채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친구들 몇 명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유정의 서점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조차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젊은 커플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끝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민주는 쓸쓸한 표정으로 예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유정을 향한 사랑만은 확고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예식장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리무진 5대가 예식장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제일 앞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위험 있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들은 예식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재벌인가? 여기에 왜 온 거지? 남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당황해서 그쪽으로 가려 하자 비서 한 명이 정중히 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유정을 보자 그제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유정이 그를 안았습니다. 남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예식장 밖에서 이 모습을 본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남자의 사진을 찍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대한그룹 김태준 회장이야. 대한그룹.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 금융까지 손떼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회장은 단 한 명의 자녀, 딸만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얼굴은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딸이 바로 유정이었던 것입니다. 민준도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 대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이가 재벌 딸이었다니.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정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알려졌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수천억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예식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정이 그의 앞까지 왔을 때 김태준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그리고 유정의 손을 민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식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김태준 회장 외동딸 결혼.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속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SNS는 이 소식으로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울고 있던 순자 여사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지금 인터넷 봐. 내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순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김태준 회장과 유정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 앞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신부 유정을, 아니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 유정이가 맞는지,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알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제 딸이 가난한 척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유정이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남자들도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모두가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애를 대했다고, 그래서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은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의 숨겨진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만나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민준 씨는 저를 존중해줬어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줬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대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 말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피로 연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순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정 씨. 떨리는 목소리로 유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순자 여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순자 여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정이 순자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유정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돈만 봤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유정 씨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유정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정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차가운 눈빛, 냉대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뉴스에서 유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유정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그 낡은 월세방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안내하는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여사가 자랑하던 자신의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유정이 나와서 순자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순자 여사는 현관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정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너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살면서도 내게 정중했어. 내가 모욕을 줘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런 너의 마음을 보진 못하고 환경만 봤었구나.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더라. 나처럼. 유정이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유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가난한 척했는지 아세요? 저는 평생 사람들이 제 돈만 보는 걸 봐왔어요.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그리고 민준 씨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그녀는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반대한 것도 이해해요. 어머님은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 마음,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정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유정아. 내가 우리 민준이를 만나줘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정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늘 혼자였던 것, 친구들이 돈 때문에 다가왔던 것, 생일 파티를 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없었던 것, 진심 어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잤던 어린 시절, 아들이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얘기 좀 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다음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너라. 내가 맛있는 저녁 준비하마. 네, 어머님. 꼭 갈게요. 순자 여사가 나간 후 민준이 유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유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순자 여사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정, 그리고 김태준 회장까지. 순자 여사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정이 부엌으로 들어와 돕겠다고 하자 순자 여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애기야, 오늘은 내가 다 해보마. 앉아있어. 회장님이랑 우리 민준이랑 이야기나 해. 거실에서는 김태준 회장과 민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 회사 생활은 어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좋아. 혹시 우리 회사로 올 생각은 없나?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해하자 김 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농담일세. 자네가 하고 싶은 일하게.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순자 여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유정아, 이건 내가 좋아한다던 잡채야.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환한 미소, 유정의 행복한 눈빛, 김 회장의 편안한 표정.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순자 여사는 유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가, 이건 민준이 할머니께서 주신 거란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인데 며느리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어. 순자 여사는 비녀를 유정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줬어야 했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어머님, 제가 잘 간직할게요. 유정이 순자 여사를 안았습니다. 순자 여사도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모두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제 딸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오히려. 아니요. 제 딸이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돈 어른 덕분입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유정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였다고. 그동안 자신은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이다. 내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나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무엇보다 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다. 유정이가 가르쳐 준 것이다. 사랑과 진심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유정은 순자 여사와 함께 사진관에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세 사람은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담겼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그 사진은 순자 여사의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볼 때는 그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